자, 지금까지 아주 간략하게지만 이 신방과 미디어 커뮤니케이션과가 기자를 하는데 유리한가를 짚어봤고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너가 공대라고? 야, 너도 할 수 있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제 신방과의 비중이 뭐 절대적이진 않다. 절대적이진 않다. 절대적이진 않다. 그렇다면 생각보다 이런 과도 오더라. 또 신방과 외에는 어떤 과들이 많은지. 신방과 외에 어떤 과가 많냐. 네. 그게 참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왜 어렵냐면은 정말 다양한 과가 많거든요. 좀 예를 들면은 법대분들도 좀, 요즘에는 법대가 별로 없는데 법대분들도 많고요. 어쨌든 간에 기자란 직업 자체는 문과적 직업이기 때문에 뭐 요새 따지면 이제 법대랑 관련됐던 그거에 이제 파생됐던 과들, 그 외에는 이제 경제경영 과가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경제경영과 분, 그 다음에 어문학과 분들, 문과분들은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예를 들면 정말로 충격적이고 예상하지 못하게 공대 친구들도 기자를 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대요? 네, 많지는 않은데 좀 굉장히 공대 분들 중에 굉장히 문과적 감성이 뛰어나고 그 다음에 스마트한 이런 분들이 기자가 되기도 하더라고요. 그쵸, 사실 그게 편견이잖아요. 공대생들은 글 잘 못 쓸 것 같고.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공대 분들 중에 좀 글쓰기나 언론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두각을 나타내는 훌륭한 인재들이 기자가 되기도 한다. 왜 웃으시죠? 아니요. 갑자기 왜 웃으시지? 네, 그래서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전자공학과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이걸로 사실은 끝입니다. 전자공학과를 나온 사람도 기자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로 기자가 되기 위해서 전공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야, 너도 할 수 있어 라는 이제 자신감을 보여줄 수 있는 표본이 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또 그런 질문에 대해서 궁금한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네네. 하나는 뭐냐면 이과생이라던가 제 생각에 뭔가 메리트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거랑 두 번째는 진짜 완전 특이한 전공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예체능도 이제 악기 다루시는 분들이나 노래 하시는 분들이 기자 준비생들한테서 특이 전공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전공들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일단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공대나 이공계면은 이제 메리트가 있느냐 플러스가 있느냐 그건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제가 입사할 때 저희 회사 공고에도 이공계 우대라는 게 있었습니다. 놀랐죠? 네, 있습니다. 이게 조금 미묘한데 이공계를 우대한다는 의미가 첫 번째는 그런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기자가 필요하다. 그 영역의 기자가 필요하다는 뜻으로도 볼 수 있고요. 기자의 그런 다양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매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이제 회사의 판단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우중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이공계여서 플러스인 수도 있다.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과학동아라든지 그런 데라면 그냥 이공대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런 데는 아예 전문 영역에서는 그런 특수 전공이 훨씬 더 매력이 있는 거고,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드리면은 그런 것도 있었죠. 이게 자꾸 회사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데 저희 회사에 원자력공학과 입사를 한 거예요. 원자력공학과? 원자력공학과. 전 전자공학이고. 그 학과 같은 경우에도 그때 이슈가 뭐였냐면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탈원전을 할 때 그 친구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쟤는 이제 탈원전 전문 기자가 될 것이다. 이런 우스갯소리를 했었죠. 그러니까 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은 정말로 모든 전공은 다 기자가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인 거고요. 그리고 특수 전공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작곡가도 입학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진짜요? 네. 작곡가? 네. 근데 또 그렇다고 그 선배께서 그 기자께서 그런 문화예술 쪽만 하느냐, 또 그렇진 않아요. 그런 저널리즘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 내가 이 전공이 아니어서 못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은 조금은 내려놓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게 제 의견입니다. 되게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뭐 무슨 학과인데 못 갈 것 같다, 안 뽑아줄 것 같다, 이런 정말 근본적으로 전공에 대한 그런 게 많으셔서 그분들께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힘이 되시길 바랍니다. 네. 전혀 제가 봤을 때는 문제 안 됩니다. 네. 전자공학도 했는데요. 여러분 떠날 수 있으니까.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아까 과학동화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저희 대한민국에 경제지가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으로 경제지를 좀 전문지라고 해야 되나요? 좀 다르죠. 매일경제나 한국경제신문 같은 경우는 일반 종합지와 같은 그런 뭔가 어떻게 알고 계세요? 왜냐면 경제신문을 보면 저는 사실 막연하게 경제 얘기만 다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똑같이 문화 뭐 금방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다음 편에 언제 한번 따로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이런 부분이 좀 헛갈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해드릴 텐데, 금방 말씀하신 좀 매일경제, 한국경제 같은 매체 같은 경우에는 경제지라고도 부르고 종합경제지라고 불러요. 종합이 붙는군요. 종합을 붙여서 우리는 경제지인데 종합을 지향해 이런 느낌을 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방 말씀하신 대로 경제도 어찌 보면 전문 분야죠. 경제라는 전문 분야인데 종합경제지를 표방하는 큰 언론사 같은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인 내용이 많긴 하나 플러스로 일반적인 사회 정치적인 내용도 다 들어가 있어요. 금방 말씀하신 경제지랑 전문지가 뭐가 다르냐? 요거는 다음에 다음 제가 시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질문이 그럼 경제지면 당연히 경제학과가 많겠죠? 그건 맞겠죠? 그 질문을 대답해 드릴게요. 그거에 대한 대답은 맞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학 동아에 이과생들이 당연히 유리한 것처럼 경제지는 어쩔 수 없이 경제에 대한 부서가 많고 경제 관련된 내용이 많으니까 경제 전공이 유리하죠. 또 하나 일례를 들어드리면은 종합지 같은 경우에는 S대 법대가 가장 많대요. 제가 아는 그 S대 맞나요? 예, 그 S대일 것 같은데 이거는 팩트는 아닙니다. 그냥 들리는 이야기인데 특정 매체 또는 이제 매체의 그런 방향에 따라서 특성과가 많을 수는 있는데 뭐 경제지를 예를 들면은 경제 관련 전공도 뭐 경제가 있고 경영이 있고 뭐 이것저것 있잖아요. 경제 경영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역시 저도 몇몇 개에 대한 이야기일 뿐이지 또 일부 경제 매체나 다른 데 같은 경우에는 꼭 그렇지는 않을 수 있다는 걸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쵸. 저희가 하는 말을 이런 경우도 있다. 아마 이런 경우도 있다. 이런 참고 케이스도 정도를 있다. 하시면서 그쵸. 또 궁금하신 건 여쭤보세요. 제가 취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자 본능. 그럼요. 자, 오늘은 무엇이든 물어기자 첫 번째 시간으로 제 전공 또 기자가 될 수 있나요?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좀 도움이 되셨나요? 그럼요. 물론 저는 미컴 거라서. 너무 기계적으로 대답이 나오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살짝 씁쓸하기는 한데 네. 마이너스 요소는 아니니까. 밀고 나가도 되겠다. 나의 꿈을. 아니 당연히 미컴과라면은 충분히 메리트가 있고요. 뿐만 아니라 이제 비전공자, 비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더라도 기자가 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한번 가볍게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다음 편은 저희 무슨 이야기 해볼까요? 저희 다음 편이요. 언론 고시반에 대한 얘기입니다. 고시반이요. 고시반이요. 네네. 네, 뭐 고시반에 대한 이야기를 2편에서 같이 한번 나눠볼 테니까 많이 네. 기다려 주시고요. 저희는 오늘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까요? 어떤 꿈도 꿀 수 있지만 기자를 꿈꾸는 애니, 기자의 길을 걷지만 탈기자의 꿈을 꾸는 웨이. 아무튼 기자 다음 편 또 기대해 주세요. 다음에 또 만나요. 제발. 전혀 메리트가 있고요. 말이 이상한데요. 당연히 메리트가 있고요. 그 미컴과라고 절대 왜 말이 이상하죠? 고민이 너무 많아. 왜 어떤 고민이 있어요? 유튜브를 잘해야 되는데 너무 전력적으로 고민이 너무 많다. 힘들어 죽겠다. 왜 이렇게 어렵지? 유튜브는? 잘 안 돼 유튜브가.